이 화장실 네. 크기는 뭐 소, 중, 대 이렇게 되는 아니에요. 지금 네. 일반적으로 쓰시는 화장실 중에 이게 대형 아, 화장실이거든요. 이게 네네. 대형이고 네. 얘네 둘이 이제 일반적인 좀 네. 큰 대형이고 네. 얘는 조금 더 큰, 특대예요? 네, 조금 더 큰 아. 화장실인데 네. 고양이한테 적당한 화장실의 크기는 고양이 몸 길이의 최소 1.5배. 200까지 되면 최대로 좋아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최소 한두 번씩 이렇게 돌기 때문에 돌다 보면 어느 정도 공간이 좀 나와줘야 아이들이 편안하게 배변, 배뇨를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일단 무조건 큰 게 좋다. 큰 게 좋다. 그다음에 노령묘일수록 턱이 낮고 크기가 큰 화장실이 또 관절에 무리가 덜 가게 사용할 수 있어요. 턱이 좀 낮고 더 개방되어 있는 게 더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크고 걔네들은 공간이 좀 아무래도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하니까 더 여유 있는 공간을 선호해요. 고양이 모래는 크게 이제 고전적인 벤토나이트 모래라고 해서 그 실제 모래나 흙이랑 질감이 비슷한 회색으로 돼서 뭉쳐지는 타입의 모래들이 있고요. 두부 모래라고 해서 이제 두부에 있는 이제 콩 재질을 이용해서 만든 이런 것들이 다 두부 모래들이에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그러니까 자연에서 흙에서 배변 배뇨할 때처럼 발바닥에 큰 자극이 없는 흙하고 비슷한 질감을 선호해요. 그러면 두부 모래 중에서도 입자가 가는 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시도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부 모래를 사용하다가 아이가 그 딱딱하고 좀 입자가 큰 질감을 싫어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보호자님들이 소변 테러라고 하는데 화장실 밖의 장소에 배뇨 실수를 하는 이제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면 뭐 더 입자가 가는 세립 타입으로 가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벤토로 바꾸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또 친환경 모래로 또 카사바 모래가 요즘 약간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카사바를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먹지 않는 구근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마나 이제 감자처럼 땅 밑에 이렇게 뿌리에 열리는 구근 식물이고요. 남미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이제 구근 식물인데 그거를 또 이렇게 타입으로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 게 있어요. 보호자님들이 보시면 우리 애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줘야지 물을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애가 물을 다 먹고 나서 물을 끄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아이가 물을 틀어달라는 욕구가 있을 때 저희가 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형상의 물을 또 요거 이렇게 핥아먹으면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타입의 정수기를 사용하면 음수량을 조금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배치된 이유는 뭔가요? 그냥 여기가 고양이가 주로 다니는 핵심 공간 동선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을까요? 가장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뭐 아이가 주로 머무르는 뭐 소파 주변, 침실 주변, 그다음에 캣타워 주변 공간,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쉬는 공간으로 가는 길목, 그다음에 밥그릇 옆에도 원래 저희가 고양이는 신선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밥그릇 바로 옆에는 물그릇을 잘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밥을 먹고 물을 먹으면 금방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 물은 안 먹게 되거든요. 하지만 물을 자주 갈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그릇을 더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밥 먹고 옆에 있는 물을 사실 아이들이 쉽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꼭 밥그릇 옆에 물그릇을 놓으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보호자님한테도 무조건 고가의 정수기는 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일반 밥공기, 물공기 5개가 정수기 하나보다 물을 많이 먹습니다. 장점이 습식을 먹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야생에서 사냥을 했던 것처럼 수분감이 있는 식사를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칼로리가 건사료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 음수량 증가에 습식캔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다이어트 할 때는 다이어트 사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도 한 방법이네요. 맞아요. 사람도 주식이 있고 간식이 있잖아요. 주식은 먹으면 이게 영양적으로 완전 식품인 거예요. 모든 영양소, 필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식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사를 저희가 주식캔이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그래서 주식들은 그것만 먹어도 모든 미량 원소라던가 식이섬유라던가 단백질이 다 들어있는 식사고요. 대표적으로 요게 간식캔인데요. 간식캔은 주로 정말 말 그대로 간식이에요. 우리가 빵이나 뭐 라면 같은 거를 먹으면서 그거를 주식으로 영양적인 균형이 완벽하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육류나 생선을 이용해서 네. 좀 맛있게 만들어 놓은 거. 하지만 네. 뭐 식이섬유라던가 네. 다른 이제 미량 원소들은 이제 완벽하지 않게 들어 있는 주식이 될 수 없는 거네요, 확실히. 네, 맞아요. 간식은 이거는 간식일 뿐. 간식은 간식일 뿐. 네. 맞습니다. 조금 이제 습식을 잘 먹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습식을 줄 때 물을 살짝 더 첨가를 해서 음수량을 조금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런 용도로 아예 스프류의 간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걔는 주식은 아니고 완전 식품은 아니지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나 생선이 조금 들어있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육수가 많이 들어있어서 또 저희도 그렇잖아요. 맹물은 잘 못 먹는데 뭐 우유라던가 주스라던가 이런 게 조금 먹기 좋은 것처럼 그렇게 약간 맛이 가미된 그런 육수를 이용한 것들을 활용하시기도 하세요. 장단점은 있어요. 캔에 물을 많이 타서 먹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맛이 희석돼서 아이들이 기호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물을 마냥 많이 타게 되면 이 식사의 볼륨이 너무 늘어나게 되는데요. 한 캔 딱 따면 85g이거든요. 이 정도의 부피가 들어가는 건데 물론 이걸 한 번에 먹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저희가 분할해서 뭐 2회나 3회로 나눠서 주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 85g 한 캔에 물까지 탔어요. 그러면 볼륨이 뭐 예를 들면 100ml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볼륨이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이렇게 분출성 구토를 하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저희가 마냥 많이 타는 거는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안 되는 아이들도 많아서 상황에 맞게 물을 타주셔야 됩니다. 배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들은요. 네. 다른 고양이 혹은 보호자의 네. 동선이 네. 그 자기 시야 안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관찰자의 시점으로 네, 보여주는 맞아요. 거죠. 캣타워가 핵심 공간에 수직 공간이 있으면 좋고요. 대형 창문 앞에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같은 종류의 스크래처가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취향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요런 캣타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둥에 3줄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까끌까끌한 실이 있는데요. 이거를 뜯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카펫 타입의 이런 뭐 스크래칭도 하고 또 점프해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좁아 보이는데 여기 한 마리가 딱 앉아 있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종이 스크래처가 이거는 근데 요건 조금 다른 네. 수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죠. 이렇게. 요거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바닥을 긁는 형태고요. 얘는 안에 종이 스크래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수직 스크래처, 수평 스크래처, 그다음에 뭐 이런 카펫, 뭐 가죽, 3줄, 종이 이렇게 골고루 다양한 재질의 스크래처를 마련해 놓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스크래처들은 저희가 이제 이동하면서 보여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디에 배치되는 게 좀 좋은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당연히 창문 주변, 그다음에 보호자들 옆에 고양이들이 보통 머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항상 곁에 두고 노는 걸 좋아하는 맞습니다. 아니면 바로 옆에 있지 않더라도 주인의 시야를 벗어나서 아이들이 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양이가 나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내가 보이는 위치에 자리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거실 반대쪽이라던가 뭐 침실 옆이라던가 이런 공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조금 협소하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 요거는 그래도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고양이는 공간을 수직으로 쓰는 동물이기 때문에 벌써 캣타워 같은 것만 있어도 이 공간이 활용이 조금 더 되고요. 내가 그 정도의 공간도 없다라고 하면 창문 같은 데 다는 창문 해먹이나 창문 스태퍼들도 나오고 이렇게 딱 네네 캣타워 대용으로 창문에 이렇게 붙여서 장착을 한다던가 책꽂이의 선반처럼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그런 수직 공간 활용하는 아이템도 장착할 수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공간이 협소하셔도 원룸에 거주를 하셔도 대부분 이제 수직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구 배치가 가능하세요. 이거를 대충 흔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영혼을 다해서 이렇게 실감나게 흔들어 주셔야 아이가 제가 지금 공간이 좁아서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해주면 막 아이들이 1m씩 점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난이도를 아이들의 취향에 맞게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계속. 자, 운동 여기.
이렇게 한 곳에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왔다 갔다 네. 많이 움직여주는 게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깨딱깨딱깨딱 놀아주면 아이들이 누워서 깨딱깨딱깨딱 이렇게 운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네. 아이가 좀 네, 놀이기구 겸 네. 밥도 먹게 하고 이 친구들이 네. 머리도 쓰고 손도 네. 쓰고 손을 많이 써서 뭔가 음식물을 꺼내 먹는 것도 본능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할 수 있으면 네. 좋아요. 그래서 네. 이쪽 코스가 좀 다양한 거고요. 네. 아이들이 이제 처음부터 난이도가 너무 높은 먹이 퍼즐을 주면 네. 푸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게 되는 네,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먹이 퍼즐을 써야 되는 정도의 아이들은 네. 대부분 조금 과체중하고 먹이에 대한 욕구도 조금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좀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판에 여러 코스가 있어서 좀 다양한 종류의 네,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고요. 이런 것도 손 넣어서 빼먹는 거는 아이들이 되게 잘하는 편이고 아, 이것도 손 넣어서 먹는 건가요? 네, 빼먹는 거고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구멍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네. 있고 그리고 꼭 이렇게 상업적인 제품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쉽게 주변에서 구해지는 도구를 통해서도 네. 이런 먹이 퍼즐 활동이나 네.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들 활용하시는 게 계란판. 네. 이동장인데요. 네. 요것도 밑면이 완전히 다 열리는 이동장이어서 네. 병원에 내원할 땐 좀 좋은 편함. 고양이가 요 앉아있는 상태가 간단한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이동장도 굉장히 한때 인기를 끌었던 이동장입니다.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가장 이동할 때 편한 이동장은 이런 스타일이고요. 이거는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네. 세계 고양이 수의사회 가장 권장하는 스타일의 이동장으로 나오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네. 아, 이런 거가 좋아요? 저는 좀 이런 게 조금 뭔가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어, 분리가 다 되네요, 하나씩. 네.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뚜껑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절반을 열 수 있어서 네. 아이들이 간단한 신체 검사나 뭐 간단한 처치를 받을 때는 굳이 이제 그나마 안락하고 익숙한 네. 그 이동장에서 벗어나서 동물병원의 다른 구역을 뭐 노출된다던가 이런 네. 거를 최소화할 수 있고 아, 네. 그럼 고양이는 바깥이 안 보이는 게 좀 더 애한테 좋은가요? 심리적으로? 대부분의 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뭐 100% 그렇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네.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불안해지고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 동물병원에 내원을 할 때도 네. 시각적인 자극을 막 노출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담요나 수건으로 네. 가려서 시각적인 자극을 좀 차단해 주고요. 네. 네, 자기만의 세계에서 좀 덜 불안하게 느끼도록 그럼 치료도 웬만하면 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간단한 거는 이동장 그래서? 안에서 네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시중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이 봤던 게 강아지도 그렇지만 고양이도 이거를 조금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약간 맞아요. 우주선 가방이라고 맞아요. 저희가 이게 이제 로켓의 우주선 모양이라서 이런 창문을 가진 가방류를 우주선 가방이라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요 정도만 돼도 저희가 이렇게 열 수는 있어요. 열고 이렇게 열고 진료를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단점이 일단은 오염에 취약하고요. 이제 대소변이나 혹은 구토물이나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세척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천재질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많이 공격적이거나 좀 불안함을 느끼거나 이런 아이들은 이것도 좀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런 이렇게 밖을 보이게 한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나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놓치기 쉬운 것들은 집에 원치 않는 가구를 그냥 낡았으니까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그 낡은 가구가 맨날 올라가서 앉아서 조는 식빵 굽는 약간 향수를 느끼는 그런 애착 가구가 사라진 애착 가구. 거라던가 그다음에 만약에 보호자분이 갑자기 집에 손님들을 우르르르 이제 초대하셔서 막 이제 시끌벅적하게 놀았는데 우리 집 고양이는 사교적이지 않고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구 배치, 가족 구성원의 변화, 그러니까 급격한 환경 변화는 조금 뭐든지 다 아이한테 스트레스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